안녕하세요. 조영기의 통일 꿈틀입니다. 오늘은 북핵 폐기의 길이 어떤 건가. 타이틀은 이렇게 잡아봤습니다. 정은이를 압박해야 북핵 폐기 가능하다라는 좀 센 타이틀이긴 합니다만, 김정은이가 있는 상태에서는 아마 북핵 폐기하는데 굉장히 어려울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런 주제를 제목을 한번 잡아봤습니다. 우리가 그 북한 핵 폐기, 북핵 문제와 관련돼서 가장 핵심적인 문제는 아마 두 가지인 것 같아요. 하나는 북한이 과연 핵을 폐기할 건가 안 할 건가. 두 번째는 외교적 또는 대화를 통해서 북한이 핵을 폐기시킬 수 있는가. 이런 유화적인 방법. 저는 첫 번째, 북한은 핵을 폐기할 가능성이 매우 희박하다라는데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그 이야기는 뭐 여러 가지의 이 증거들이 있습니다만, 제가 금년에 있었던 사건만 가지고, 뭐 여러분들 다 알고 계신 것처럼 금년에 김정은이가 신년사 하면서 신년사의 핵심을 이 단어를 한 문장으로 조금 요약해보라고 그러면, 저는 핵 있는 상태에서의 민족 공조다 또는 대화와 협력이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김정은이는 핵을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1%, 0.001%도 없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꾸 이제 핵을 김정은이가 대화로 통해서 핵을 포기할 수 있을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김정은이는 핵을 보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미국의 입장에서는 뭐 ICBM 없어지면 미국의 안보는 담보가 됩니다만, 대한민국의 안보는 담보되지 않는다라는 점에서도 김정은이가 노리고 있는 것은 최소한 이런 거인 것 같아요. 우리가 늘 이야기했던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고 되돌릴 수 없고 그런 비핵화, 해체된 비핵화, 소위 말하는 CVID를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김정은이가 노리고 있었던 것은 아마 이건 것 같아요. 미국에게 보여주고 주기식의 핵 폐기이다. 그래서 이거를 sufficient variable irreversible dismantlement, 그래서 SVID라고 해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우리 국민들이 쏟고 있을 수 있어요. 핵무기는 10발 있으나 100발 있으나 같다라는 의미로 우리는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북한이 금년 신년사를 통해서 그 국제사회의 제재 압박을 대화와 협상의 압력으로 이렇게 바꾸어냈다라는 것은 제가 봤을 때는 북한의 외교 전술이 매우 좋았다. 그래서 신의 한 수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북한이 왜 지난해까지 그렇게 국제사회와 대치관계, 대립관계를 하던 것을 갑자기 대화와 협상의 모드로 이 소위 말하는 북한의 전략 전술 차원에서 봤을 때는 강경 노선에서 유화 노선으로 바꿨는가. 아마 제가 봤을 때는 한 서너 가지의 조건이 있는 것 같아요. 첫 번째는 국가 핵무력 완성에 대한 자신감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제 이 자신감 속에서 대외 노선을 해 가려고 그런다. 그래서 우리 사회에서 뭐 북한이 이제 핵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은 거의 기정사실화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저도 북한이 핵을 가지고 있다라고 이렇게 믿고 있고, 이거에 대한 대응책이 지금 없기 때문에 굉장히 문제다. 두 번째는 국제사회가 지금 굉장히 많이 제재를 가하고 있는데 북한의 경제가 지금 거의 빈사 상태이다. 여러분들 알고 계신 것처럼 며칠 전에 한국은행에서 북한의 지난해 경제 성장률을 발표를 했는데 마이너스 3.5%예요. 마이너스 3.5%. 제가 봤을 때 이거보다 더 됐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하여튼
그리고 세 번째는 한국 정부가 북한에 흑기사 노릇 또는 백기사 노릇을 한 것이 아닌가. 암묵적 지원을 해줬다. 그래서 한국 정부가 우리 북한을 상당히 많이 도와줄 것이다. 라는 어떤 기대감도 가졌을 거죠. 마지막으로 사람의 생명은 하나밖에 없는데 김정은이가 미국의 군사 옵션을 할지도 모른다. 그래서 군사 옵션을 조금 피해보자. 군사 옵션이 아닌 평화적 방법으로 해보자. 저는 매우 평화적 방법으로 한다라는 것은 매우 김정은은 잘하는 선택인 것 같은데, 김정은이가 이야기하고 있는 평화와 우리가 이야기하고 있는 평화는 다르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나중에 언제 기회가 되면 북한이 이야기하고 있는 평화하고 한국이 이야기하고 있는 평화하고는 다릅니다. 물론 북한도 전쟁이 없는 상태를 평화라고 이야기하지만 계급 투쟁적 관점에서 얘들은 우리하고 다른 평화를 가지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제 우리 사회에서 4.27 판문점 선언이 일어나고 그 과정 중에서, 그러고 여러분들 알고 있는 것처럼 트럼프 미국 대통령하고 김정은이하고 싱가포르에서 만나서 합의를 했습니다. 이 과정 중에서 얼마나 많은 평화라는 얘기가 갔습니까?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중요하게 하나 생각해야 될 것은 4.27 판문점 합의나 6.12 싱가포르 합의의 가장 핵심 키워드는 뭐였는가? 제가 봤을 때는 바로 북한 핵을 폐기하는 것이다. 거기에 초점이 맞춰졌는데 거기에 초점은 맞춰져 있지 않은 것 같습니다. 북한은 아직도 핵 문제에 대해서 한마디도 하지 않고, 핵 보유국이라는 핵 폐기와 관련돼서는 한마디도 하지 않고 핵 보유국이라는 사실을 지속적으로 천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김정은이가 아니면 북한이 핵 폐기와 관련된 진정성을 어떻게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가? 전체주의 독재 국가에서 지도자의 한마디가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전 첫 번째는 김정은이가 지 입으로 북한에도 핵이 하나도 없도록 얘기하겠다라는 핵 폐기와 관련된 얘기를 스스로 좀 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국제사회로부터 시작해서 사찰과 검증을 받겠다. 그리고 핵 폐기를 하겠다라는 이 절차를 얘기하는 거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북한이 핵과 관련된 핵국가를 천명한 헌법이 있습니다. 2012년 헌법 개정하면서 헌법에다가 우리는 핵국가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거 지금 폐기 절차로 들어가야 되는데 어떤 제도적 또는 북한 김정은의 입으로 핵 폐기와 관련된 얘기가 없었는데 우리는 너무 빨리 북한이 핵 폐기할 것이다라고 김칫국부터 먼저 마시고 있는 거 아닌가. 정말 안타까울 뿐입니다. 최근에 6.12 싱가포르 합의가 일어나고 난 뒤에 지금까지 북한 핵 문제와 관련된 거가 하나도 진척된 사항이었다. 물론 우리 언론에서 보도한 것처럼 약 한 235일 동안에 북한이 미사일 안 쏘고 핵실험 안 했으니까 북한이 이제 핵 폐기의 수순으로 들어가는 거 아닌가라고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제가 봤을 때는 이 기간 동안에도 북한은 핵 능력을 지속적으로 발전시켜왔고 핵물질을 계속 생산해냈다. 북한이 영변에서 농축우라늄을 만들어내는 것 말고 지금 거기에서도 농축우라늄을 지금 만들고 있다고 해요. 평양 인근에 강선마을이 있는데, 그게 이제 칠마 구역에 강선마을이 있는데, 그 강선마을에 농축우라늄을 생산하는 새로운 제3의 생산기지가 있고, 3, 4의 생산기지가 있다라는 그가 미국 외교 잡지인
디플로매시라는 곳에서 이 폭로를 했습니다. 근데 북한이 이제 7월 6일, 7일 그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이 갔을 때 김영철이가 나 그런 거 없다, 우리 그런 거 없다 이라고 오리발을 팍 냈어요. 이런 오리발을 우리는 믿고 또다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북한은 비핵화에 대해서 어떤 진전된 조치도 내놓지 않으면서 뭐 종전선언하자, 평화협정 체결하자 이러는 말로만 하려고 그러는 것을 지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미국이 다시 20일 날 대북제재주의보를 경고를 발령했습니다. 이때 제가 보기는 돈줄 제기의 고삐를 지금부터 다시 바짝 조여야 되겠다. 좀 느슨해졌던 거죠. 다시 이야기하면 최대 압박으로 해결할 가능성이 굉장히 많다. 이 최대 압박의 효과가 실질적으로 나타난 것은 제가 보기로는 유엔 대북 제재가 아니라 트럼프 대통령이 북핵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가지고 지난해 8월에 이라크, 북한과 관련된 통합제재법을 만들었는데 이것이 가장 핵심이 뭐냐면 바로 세컨더리 보이콧입니다. 세컨더리 보이콧이란 뭐냐면 제3국 기업이 불복 국가인, 불량 국가인 북한, 뭐 이라크 이런 국가하고 거래를 하면 이 제3국 거래하는 그 국가의 기업 기관에 대해서 제재를 한다는 것. 실질적으로 북한이 정말로 상당히 큰 영향을 받은 것은 제가 봤을 때는 바로 이 북한 제재법이다, 행정명령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요거를 지금 좀 봐봐야 될 것 같아요. 북한 제재 및 단속 조치를 강화하겠다고 그래서 그 미국의 20일 날 국무부, 재무부, 국토안보부가 상계 부처가 이제 공동으로 부처 합동 회의를 했는데 내용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제3국 기관 기업에 강력히 경고하겠다. 대북 제재를 피해 가지고 소위 말하는 북한과 불법 무역 거래를 하는 국가들을 없애겠다라는 거고. 두 번째는 해외 노동자를 파견하는 것을 차단하겠다. 여러분, 대북 제재나 미국의 북한 제재법이 가장 핵심은 제가 봤을 때는 이거라고 생각해요. 첫 번째는 북한으로 외화가 들어가는 것. 이 외화가 좋게는 외화가 북한의 김정은의 통치 자금으로 사용되고 또는 핵과 미사일 개발하는데 사용되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그리고 두 번째는 북한이 주요한 수출품을 차단해서 이 수출품이 북한의 외화를 벌어들이는 것을 차단하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지금 이제 차단해낸다. 근데 소위 말하는 원산지를 세탁하는 것이다. 원산지 세탁이라는 거가 원래는 북한 물건인데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석탄이 북한산 석탄이 러시아 블라디보스톡으로 가서 어디 거로 둔갑되느냐? 러시아산으로 둔갑되고 이것이 다시 한국으로 또는 일본으로 가는 거. 이런 대북 제재 이런 거를 북한이 놓였어요. 또 중국으로도 보내고. 또 하나 뭐 이런 북한에서 잡은 수산물을 러시아나 중국으로 보내서 중국에서 가공해서 이게 어디로 다시 다른 제3국으로 수출되면서 북한산이 아니라 중국산, 러시아산으로 둔갑되는 거를 방지하겠다. 가장 대표적인 거가 한국도 지금 문제가 생기고 있습니다만 이 무연탄이 그리고 수산물이 이 지금 발표한 거를 보니까 미 국무부하고 국토안보부하고 뭐 이런 데서 발표한 상기관에서 발표한 거 보니까
발표한 기관이 239개 기업이고, 그리고 이 중에는 북한하고 외국인 간에 맺은 그 합병회사가 있습니다. 그 이제 하청 계약을 맺고 뭐 의류를 생산해서 또는 북한산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수산물이 재가공 처리돼서 흔적을 지우는 것이다. 그래서 저는 이걸 원산지 세탁이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이 원산지 세탁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것이다. 두 번째는 북한이 지금 해외 노동자를 파견을 하고 있는데, 파견하고 있는 국가가 42개 국가인 것 같아요. 이 가장 대표적인 국가가 중국과 러시아이고, 알제리, 앙고라, 또 얼마 전에 싱가포르에서 회담했는데 싱가포르에도 여기 해당이 되네요. 이들 국가의 뭐 농업, 임업, 뭐 국방, 의료 이런 분야에 2018년까지만 되고 그 다음부터는 전부 다 본국으로 귀환해야 된다라는 거가, 귀국해야 된다라는 거가 유엔 제재 2937호의 핵심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거 잘 지켜지지 않으니까 이제 미국이 대북 제재를 엄격하게, 대북 제재의 꽃피를 엄격하게 조이겠다라는 걸로 저는 해석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북핵 문제로부터 시작해서 가장 큰 위협을 받고 있는 나라가 한국인데, 물론 정부의 고충도 이해를 합니다만 남북관계를 개선시켜야 되는데, 자꾸 이제 우리 정부는 대북 제재 꽃피를 늦추려고 그러는 행동들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잘 알고 있는 것처럼 금년 1월에서 평창 동계올림픽이 있었는데, 이때까지 7차례, 김영철이 방문하는 거, 또는 맛있는 스키장에 자재 반출하는 거, 이런 거 7번이었는데, 며칠 전에 우리 강경화 외무부 장관이 유엔 안보리 이사국들 사람들 모아놓고 이야기하면서 미국 보고 또 제재 예외 조치, 제재 유예 조치를 좀 취해주라. 금강산 면회소, 개성공단 남북협력사무소 개보수 작업을 위해서 자재를 북한으로 반출하겠다. 이것까지는 전 또 남북관계 개선을 위해서 제재를 유예를 해줄 수 있다고 그러지만, 여러분들 작은 구멍 하나가 점점점 확대돼서 이제 큰 제재의 구멍이, 허점이 생길 수 있다라는 측면에서는 저는 매우 위험하다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북한산 석탄이 지금 대한민국으로 지금 들어왔어요. 북한산 석탄이 대한민국으로 들어왔는데, 우리 정부가 지금 4개월 동안 미기적거리고 있는 것 같아요. 그 들어온 배가 지금까지 보도된 거는 선박이 두 개인 것 같아요. 리치 글로리호하고 스카이 엔젤호인데, 이거 말고 또 다른 배들이 들어왔다라는 거가 지금 국회에서 지금 밝혀지고 있습니다. 또 선박, 우리 한국에 지금 들락날락 그런 거가 지금 35페이다. 그래서 지금 들어왔는데, 저는 여기서 꼭 이 이야기를 좀 하고 싶어요. 이 석탄이 해외로 반출되는 거는 분명히 대북 제재 위반이다. 유엔의 대북 제재 결의안 위반이다. 그런데 한국 정부가 이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 안 했으면 직무유기고, 몰랐으면 무능력한 정부다. 이런 대한민국 정부가 어떻게 북한의 비핵화를 이끌어갈 것인가? 저는 정말 좀 걱정스러워요. 심히 우려됩니다. 북한에게 잘 보이려고 그러고, 북한에게 비유 맞추려고 그러고, 이런 행동들은 안 했으면 좋겠다. 여기서 제가 이제 결론을 내리고자 합니다. 대북 제재는 김정은의 목줄을 조우는 겁니다. 북한 핵 폐기를 위한 필요 조건이지, 대북 제재를 한다고 되는 것은 충분 조건은 아니다. 우리가 대북 제재가
북핵 폐기가 될 수 있는 충분 조건이 되기 위해 가지고는 국제 공조 체제를 강화해서 지속적인 압박을 해야만 북한이 핵을 폐기할지 말지 할 것이다. 왜 그런가? 김정은이가 핵을 폐기하지 않으면 군사적 옵션이 아닌 상태에서는 북한의 핵을 폐기시킬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대북 제재다. 이 대북 제재에서 북한이 핵을 폐기할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은 김정은의 손에 달렸다. 그리고 이걸 김정은의 핵을 포기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은 바로 국제 공조 체제다라는 측면에서 저는 국제 공조 체제 하에 강력한 대북 제재가 있어야만 북한이 핵을 포기할 것이다 라는 점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자,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